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밝혀졌습니다. 한 부동산 분석업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율은 52.6%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가 56.1%로 집계됐습니다. 새 아파트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는 판단 아래 젊은 층이 청약에 관심을 둔 결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 기준 1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는 아직 바닥권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 빌딩 8곳으로 전월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6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늘었지만 7월까지 월 거래량이 한 자릿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경우 거래량은 38.5%, 거래 금액은 75.8% 감소해 이달 상승이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들어서 청약 아파트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점이 낮은 젊은 층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만큼 하반기 청약 시장에서도 젊은 층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국토부에서 7월 신설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번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공공임대가 아닌 공동분양이 되도록 새로운 정비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구로동과 노량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두 지역 구로동과 노량진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곳은 구로동입니다. 이곳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대지 지분은 7평에서 9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5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지로서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역 앞으로는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구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주변 시설들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의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다 노후지에 위치한 신축으로서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임대가 잘 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입지와 교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동 아래로 지벨리, 위쪽으로 여의도와 용산,
시청까지 대형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호선을 이용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2호선 또한 신도림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가까운 지벨리의 경우 IT 기업의 비율이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대 산업지는 테헤란로와 지벨리, 홍대, 합정동이라고 합니다. 약 1만 2천여 개의 기업과 14만 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 1.5룸이나 투룸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실소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곳 구로동은 교통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B라인과 신안산선이 곧 구로역 인근으로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서남북권의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로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벨리부터 여의도와 용산까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재개발에서 중요하게 보는 노후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구로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상당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그나마 큰 길 쪽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상가 뒤쪽에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6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고 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도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신축 주택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밀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좁은 도로가 많은 만큼 주택의 밀집도가 상당한데요. 보시다시피 지붕들이 거의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제 화재 진압이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했던 이력도 있고요. 이렇게 지역의 노후가 진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로역에 인접하고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안과 더해서 수정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화된 조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면적 상한이 생겼고요. 10년 내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주민 동의와 더불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까지 확보해야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속도나 주민 갈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존 사업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완화된 조건 또한 살펴보자면 우선 역세권의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 역세권의 범위는 기존 250m 반경에서 350m 반경으로 확정이 됐고 2차 역세권의 범위는 350m에서 500m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 역세권이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넓어지면서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내용이었고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었던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비주거 비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0%에서 5% 정도로 간소화가 되었는데요. 비주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주택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 또한 사업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35층 층수 또한 폐지가 되었고요. 이렇게 사업성을 올려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9월 7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했어요. 7월 18일에 신설된 내용을 세부 내용을 지금 9월 달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기존 역세권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이고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가능하게 되었고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 분양이 되도록 새로운 정비 사업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기존 역세권 재개발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의 주택의 공급과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같은 주택의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조합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빠른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세권과 같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축이 들어가고 있고 상권 또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 조건을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주민들의 동의율 또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현재 역세권 1구역이 들어가는 350m 범위에 포함된 위치에 있으며 여러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동의율 또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구로동 일대 또한 개발의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로역 아래쪽으로 모아타운 예정지와 보강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아타운 예정지의 경우 5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 2차 선정지와 남구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그리고 남구로역 주변으로 신통기획 1차와 2차, 공공 재개발 등 구로동 전반적으로 개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 광명뉴타운이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서 시세가 상승했듯이 구로구는 영등포와 인접해 있고 지벨리가 있어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좋고 개발의 이슈가 많아 이곳의 가치는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로구는 아직 노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개발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일대에 교통의 추가와 더불어서 여러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로동의 모습과 향후의 구로동의 모습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곳은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로동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택 노후도와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가능성이 높게 또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시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 시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현재 매매 시세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의 경우 2억 중반대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따라서 투자금은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또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원 중반대로 예상이 되며 투자금은 1억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의 시세까지 짚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구로역은 역세권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개정사항에 큰 영향이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대형 업무단지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아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역 구로구 구로동인데요. 자세한 정보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재개발 예상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 지역은 노량진역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동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약 9,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투자로 접근하시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따라서 이런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2억 원대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량진역으로 서부선이 추가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교통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지역 주변으로 모아타운 그리고 구형단지들의 리모델링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의도와 용산 등 동작구 주변으로도 개발의 이슈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량진동의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비슷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시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 예전에는 고시원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들의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고 지역의 노후와는 별개로 지역 상권들도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치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고시원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역 상권들도 이에 따라서 쇠락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곳 주민들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재개발을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 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빠른 사업 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도 정비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주변 입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의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 아래쪽 장승배기역을 통해서 7호선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강남, 그리고 용산, 시청 등 대형 업무 단지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또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노량진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노량진 뉴타운과 노량진역에 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도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에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노후도를 충족하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많지는 않고요. 기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면서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주택의 공급 또한 느리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재개발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번동의 경우 22년 모아타운 선정과 그리고 26년 완공을 목표로 4년 만에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동작구에서는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속통합,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등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층수 제한도 풀어주고 주택의 공급의 효과도 높이고 사업성 또한 높여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얻어 시에다가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제도들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생략된 사업 절차로 인해서 기간이 줄어들면서 운영비 또한 절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사업도 활성화가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익 실현의 시점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투자나 개발 정보들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후로 상급지로 옮겨 타는 디딤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과 모아타운과 같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현재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접한 곳에 정비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노량진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 사업성이 제일 높은 사업입니다. 역세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고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용적률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큰 재개발 모델이고요. 따라서 이곳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동의율을 증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상가 건물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데 이곳은 이것들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특히 동작구에서도 이해관계 중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 투자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노량진역에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노량진에서 서울의 남북으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용산의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로 차량과 보행로의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한강변으로의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량진을 중심으로 여러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한 노량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 건너편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인접하고 있고요. 용산과 강남, 시청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압구정과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강 조망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1구역과 3구역에서 일부 한강 조망권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뉴타운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위치적인 장점이 충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임대 수요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한강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곳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량진동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비사업 지역이나 노후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직전에 선점하는 전략이 꼭 필요할 텐데요. 예상되는 가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세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이곳은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따라서 투자금은 2억 원 정도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 2천에 월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2억 원 중반대로 예상이 되고 투자금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살펴봐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2곳 이렇게 정보 소개 들어봤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서울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는데요. 주거 인프라 개발 기대감 속에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 확대 예정지로 체크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과 함께 부동산 시장 소식들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 두 개 알려주실까요? 네, 지역 소개 앞서서 이제 명절 좀 얼마 안 남았죠. 명절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부양책, 공급 대책을 이제 이번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저도 그 발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또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그 정책들을 방향을 발표를 했죠. 이러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강화와 또 완화와 왔다 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면서 즉 이런 부동산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들을 내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규모적인 이런 공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요즘에 PF나 이러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또 PF 금융이나 이런 지원이나 또 비아파트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완화 방침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상당히 또 기대가 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전부터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표해온 부동산 정책들이 강화가 될 시기에는 상당히 가격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완화 정책을 폈을 때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즉 부동산 시장은 즉시 반응하지는 않고 그것이 1년이나 2년 뒤에 부동산 사이클에 맞춰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완화 방침 또한 역시 이러한 1년이나 2년 뒤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의 완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냉담하고 더욱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되면은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지역부터 볼 건데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의 중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있겠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 또 이런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의 상승은 물론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가면서 그러한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보 체크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자세한 소개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먼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성진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들어볼 텐데요. 역삼동의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강남구의 또 역삼동이죠. 역삼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헤란로 중심을 끼고 있고요. 이따 입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의 그 중심에 위치해져 있고 주변의 상권과 또 이 지역이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높은 빌딩들이나 또 인프라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질비해져 있는 그러한 메인 중심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울의 이런 가장 강남은 중요점이 가장 무엇이냐? 바로 이 강남구에는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또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그 유동인구가 받쳐주고 있고 많은 이러한 직장군들과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주변 시설들도 인프라와 함께 상업시설, 그 밖에 기타 즐기기 좋은 이러한 생활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들 자체가 주변 곳곳에 질비해져야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심에 있기 때문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통해서 그냥 공실 걱정 없는 그러한 주택의 이러한 공실 수익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 2인 가구. 서울시의 인구는 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그러한 트렌드죠. 소형 가구와 1, 2인 가구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가구 수를 이미 도달해서 가고 있고 그만큼 이런 소형 인구가 많다라는 것, 1, 2인 가구가 많다라는 것은 소형 주택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가구 수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또 강남구 하면은 매년 이제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도 항상 이 상위권에 포진되어져 있는 강남구의 이런 공시지가 안정된 공시지가의 상승률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의 소형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상당히 대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앞서 보여드린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주변에 이러한 1, 2인 가구가 소형 주택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또 월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역삼역 주변을 역삼동이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이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3, 7, 9, 2호선 거기에 신분당선이나 또 분당선이나 또 연결되는 GTX 라인들까지 교통망은 이미 바둑판식으로 촘촘하게 너무나 이용하기 좋게 주변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러한 2호선, 이러한 라인들이 테헤란로의 중심 산업지구이기 때문에 중심 산업지구에 떡하니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 테헤란로 중심축이죠. 이 바로 2호선 라인입니다. 이 테헤란로 중심축 자체가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그만큼 주변의 지역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주변 자체가 가용 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무엇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토지 자체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런 밀집된 지역에 고층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많은 상업지구와 직장군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테헤란로 중심축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인과 함께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유동인구 또한 월등하게 많이 서울 지역구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유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측에는 현대차 GBC와 함께 탄천을 끼고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도 위치하고 있죠. 또 바로 오른쪽에는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기로 복합지구 사업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제 공사 중이고 단계별로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GBC와 함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영동대로까지 곳곳에 이런 대형 규모의 개발을 통해서 생산과 일자리와 고용 창출 효과까지 너무나 큰 대형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죠. 즉 가용할 부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강남권은요, 가용할 부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각종 도로망과 이러한 도로들 시설을 지하 계획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죠.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하 6층까지 이어지면서 코엑스의 지하 상권과 현대차 GBC의 지하 상권을 연결시켜주는 지하 공간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곳에는 뭐 GTX나 KTX, 뭐 위례 신사선, 각종 광역 교통망들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세권, 대형 역세권과 함께 지하 사업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규모의 개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역세권이 상당히 많아지죠. 주변에 지하철 노선들, 뭐 대중교통들 너무나 잘 돼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선들이 들어오게 되죠. 가운데 보시는 뭐 GTX랄지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 즉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용산에서 뭐 서부권까지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지역 신도시들, 위례 신도시에서도 강남권의 연결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각 노선들이 더욱더 점점 더 강남 쪽으로 많은 노선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 지역이 왜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또 이런 노선들이 증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중교통 외에도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에도 한남IC부터 양재IC까지 이어지는 지하도로의 사업이랄지 또 가양대교 이런 서부권이죠. 서부권 가양대교 고양시부터 아래쪽에 양재IC를 통틀어서 이런 영동대교까지의 또 강변북로의 지하 사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도로망들이면 도로망들 또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교통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개발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많은 개발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 그런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이죠. 지금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의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주변의 임대 가격 자체가 현재 흡수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 부분들 4억 5천에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익형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이렇게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를 포진하고 있고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역삼동은 이런 오피스텔에 공시 걱정 없이 꾸준한 수요층을 가둬둘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정보 들어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전해주시죠. 자,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이죠. 양재동은 뭐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서초구, 강남구, 또 송파구 이렇게 강남 3구가 붙어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뭐 양재동이라는 위치 자체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뭐 반포나 위쪽에 그런 라인들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만큼 서초구 안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양재동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랄지 입지와 주변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재동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에 대해서 입지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재동은요 기본적으로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3호선 양재역이 떡하니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양재역 자체가 현재 더블 역세권이죠. 신분당선과 또 3호선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GTX C 라인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GTX C 라인 자체가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은 이제 삼성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반경 안에 이러한 GTX 역사가 양재역과 또 삼성, 수서 이 세 가지 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역으로 GTX 라인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역세권이 상당히 범주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GTX 라인들도 이곳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재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양재 천변에 양재동 카페거리랄지 유명한 명소나 이러한 천 주변에 상당히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유명한 명소들이랄지 또 천변을 끼고서 산책로나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유동 인구가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이제 강남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역 자체에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강남역의 오른쪽에는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들도 많이 있어요. 주변 지역에 개발들도 많이 있는데 강남권과 상당히 근거리 위치해져 있고 지하철로도 한정거장 두 정거장이면은 어디든 이동하든 곳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강남 상권들이 너무나 많이 핵심적으로 위치하고 있죠. 강남 상권에 또 무수히 많은 일자리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상권의 확장이 즉 이 양재동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강남 3구의 강남의 메인 상권이 상당히 임대료가 높은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 주변 지역들까지 계속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상당히 양재동 자체가 강남의 메인 상권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상권의 확장을 통해서 양재천 주변까지도 곳곳에 확산이 되고 있고 또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시더라도 주변에 한정거장, 두정거장이면은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사부지 타운이나 바로 옆에 도보권으로도 양재 R&D 연구단지나 무수히 많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양재동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양재동의 위치는요, 양재천 주변으로 양재천 카페 거리가 항상 유명한 이런 명소를 제공을 잘해주고 있고 위쪽에서는 이제 강남역의 상권에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서초의 행정타운이나 또 우측에 위치한 개포동의 새로운 주택가들이 현재 이제 입주를 진행하고 있죠. 무수히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단지랄지 대형 유통 단지, 양재 R&D 단지까지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와 주거 지역이 감싸고 있는 이런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에서 확대가 되면서 양재동의 상권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입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지하철이면 지하철,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또 일자리면 일자리, 인프라면 인프라, 주택이면 주택가, 교통이면 교통. 이러한 인프라와 종합적인 점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인데 서초구에서는 그만큼 이 양재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양재역 자체도요, 주변에 바둑판식으로 주변에 지하철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고속도로망이나 일반 버스, 지하철, 그리고 일반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대 신사선이나 삼성역과 또 수서역과 양재역의 GTX 라인들로 또 묶이기 때문에 이 GTX 라인들을 묶이는 부분과 함께 현재도 많은 노선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만큼 이동하기 편리하고 또 일자리가 많고 GTX 라인이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다양한 노선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강남역 주변이죠. 아무래도 한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양재역이랑 강남역 주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테헤란로도 있겠지만 강남역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헤란로의 연장선상으로 교대역과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고층 빌딩들과 무수히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탄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상업과 업무, 쇼핑시설까지 대규모적으로 늘리는 모습까지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GTX 라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강남 3구에 양재역과 수서, 삼성의 GTX 라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GTX 라인들이 정차하는 역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너무나 유동인구가 많고 그것을 빠르게 또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광역 고속철도망이 열리는 것이고 GTX 라인들이 이제 하나, 둘 라인들이 완성이 되면서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본다면은 정말 빠른 교통수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들의 이러한 많은 기대감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GTX 라인들의 개통 소식도 앞으로 곧 다가오는 부분들 상당히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이 GTX 라인들을 완공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신분당선이 양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양지역도 마찬가지죠. 강남역과 또 아래쪽에는 판교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판교의 뭐 실리콘밸리랄지 강남의 메인 상권들 또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도 이용하고 만들어지고 있고 강남의 메인 상권들을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개발이 되고 있죠. 판교도 무수히 많은 일자리 타운들이 늘어나면서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규모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들만 지나가고 있는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아마 양재 IC나 서초 IC, 이 양재동의 위치 자체가 이제 서초 IC를 바로 나오면 바로 우측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지화 사업들도 가용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지하로 넣고 위쪽에 새로운 부지들을 만들어내면서 가용 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이러한 일자리 타운이나 무수히 높은 빌딩들, 또 녹지 공간과 또 교통망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가용 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화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주변 지역들도 호재를 바로 안아갈 수 있는 위치적인 입지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격을 봐야겠죠. 일단 가격은요.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시세가 1층의 상가고요. 현재 9억 원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억 원대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뭐 임대급여 자체는 보증만 4천만 원에서 월 280만 원까지 꼬박꼬박 매월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상가는 이런 수익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개발들을 통해서 내과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까지 정보 소개 들어봤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이 커질 수 있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는데요. 거주 선호도 상위권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 지역으로 체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